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다시 동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 관심은 북미 정상이 언제,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4일이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네. 이때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뭐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플러스 알파 내용 네. 그것이 상당히 좀 흡족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2021년도 1월 달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가 끝나는데 그 임기 1기 내에 비핵화 문제에서 큰 가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겼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리스트를 비롯한 전체적인 이제 비핵화의 전반적인 일정 또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서 일정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 의지를 밝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적극적인 그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측은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네. 또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몇 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결국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10월 하순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또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바로 개최가 되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 네. 전체적으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하나하나 가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경로를 북한과 미국과 또 한국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네.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비핵화와 함께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네. 보상 방안인데 사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북미 간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직설적인 성격상 뭐 좀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화하고 있지 않은데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는 남북 정상회담 수준에서 그것을 오픈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그 회담에서 결과를 아마 종전선언 문제를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런 모든 것이 네. 북미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은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내용에 담길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네. 서울도 언급됐었고 판문점도 언급됐었고요. 또 워싱턴도 언급됐습니다. 이 두 정상이 도대체 어디서 만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좀 더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아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꺼냈고요. 네. 또 마치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입니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그림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좀 더 어렵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와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네.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서울에서 지금 개최되는 거 확정이 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화려한 이벤트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워싱턴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어쨌든 역사적인 만남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북미 사이에는 훈풍이 분명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걸림돌이 미국 국내 여론이라는 또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인 어떤 그 여론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려는 건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폭스 TV하고 인터뷰를 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수 여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는 또 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설득하고 네. 또 미국민들에게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이번에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지금 비핵화 그다음에 종전선언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내의 일부 여론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곧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 것 아니냐, 또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 속에는 있거든요. 저도 그런 입장들을 직접 미국에서 확인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이 주한미군 문제나 또는 한미동맹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네.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갖고 미국인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까지 또는 입장까지 고려해서 네. 정확하게 그것을 좀 알리고 뭐 그런 과정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번 방미 일정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연내에 종전선언 가능할까요?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도 역시 종전선언 연내 종전선언은 그때 이미 남북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한 종전선언의 이야기는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의 선언이고 그것이 어떤 법적인 또는 국제법적인 그런 제약을 받는 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로서의 역할을 종전선언에 한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아마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메모장을 들고 예.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봤을 텐데 아마 그 내용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눴던 그런 정확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도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면서 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남북미 정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과정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네. 뭐 중재자 나아가서 촉진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네네.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북미 간의 만남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을 했는데 네. 장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막중한 좀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존 F 케네디 뉴욕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수준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공항에 그 항공편까지 직접 와서 그런 차량이 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리용호 외무상이 이런 의전을 받아본 건 처음인데 결국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리용호 외무상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또 강경화 장관과 또 리용호 외무상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 뭐 가능하다면 뭐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이제 남북 또는 북미 이렇게 외교장관 회담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시기랄지 장소랄지 또는 의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외교장관급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각별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어떤 외교 실무 책임자인 리용호 외무상을 각별하게 지금 챙기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 연설을 또 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한데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도 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드는데 어떤 메시지를 일단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리용호 외무상의 이번 위원총회 연설은 작년 9월 22일 연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180도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작년에 리용호 외무상은 위원총회 연설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태평양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불과 1년 만에 아마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의 위원총회 연설은 매우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미국이 빨리 종전선언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알리는 그런 장으로서 29일 연설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말씀처럼 사실 왜 앞서서 북미 간의 사이가 좀 좋으면 김 위원장이 직접 유엔 연설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사실 예. 무산되긴 했지만 말씀처럼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핵화 의지를 네.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부분에서 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라고 하는 그 장 자체가 전 세계의 국가들을 향해서 전 세계인의 그 이목을 사실 집중시킬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비핵화 의지, 핵 없는 그런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밝히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강하게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소를 뉴욕에서 한반도로 옮겨보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한의 군사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 이행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그 지뢰 작업, 네.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건 남북한의 위해 공동 발굴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지금 이제 그 DMZ 비무장지대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거든요. 예. 남북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 또 중국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굴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에서의 그 지뢰 제거 작업도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 합의된 사안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는 그런 시작점이 10월 달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달부터는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실천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고 그렇게 보면 역시 남북 차원에서의 10월 달부터의 전체적인 상황은 군사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의 해소와 전쟁이나 또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남북 당국이 군사 당국이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차원에서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발걸음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처럼 올해 하반기 정말 여러모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